지금 기존의 유압 브레이크에서 제가 유압 브레이크에 프레스를 미는 부분을 오목하게 파주는 것이 사각이든 동그랗든 뭐 네모나든 뭐 상관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안쪽으로 뾰족하게 해가지고 좀 더 압력이 증폭하는 구조도 좋으나 그 방식도 있어요. 네모나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안쪽 원통 원뿔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강하게 압력을 증폭시키는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유압에 프레스를 강하게 하는 방식. 이 방식은 유압만이 아니라 프레스를 하는 모든 부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의 뭐 공작 기계나 산업 부분에 있어서 프레스 누르는 부분에 압착 방식으로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힘이 작동을 합니다. 기존 다른 방식 대비해서 이거는 이제 골프채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원형 홈을 파주게 되면은 원형이 아니라 사각 홈을 파줄 수도 있죠. 그래서 사각 홈을 파주는 기술은 그것이 원뿔형 네모나게 파졌다 다시 원뿔형으로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변경시키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고 홈 파주는 기술을 하겠습니다. 홈 파주는 기술을 골프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루 부분에는 매듭 밴딩식으로 대나무 매듭 구조식으로 밴딩을 두께 길이 마음대로 회사에 조절해서 몇 개를 넣든지 그러면 엄청나게 장타가 나온다. 낚싯대에도 이렇게 밴딩 구조에 대나무 매듭 구조가 추가로 들어가 엄청 낚싯대가 강하게 되고 낚싯줄에도 그렇다. 낚싯줄에도 밴딩 형식으로 들어간 산업 밧줄이나 이런 빨랫줄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형태의 밧줄 형태는 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또는 뭐 철근 꽂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밧줄 있죠. 철로 만든 밧줄 거기에도 이 밴딩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힘이 축적되고 중폭됩니다. 잘 끊어지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압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접대는 얘기를 할 땐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식을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브레이크 얘기했었는데 구조는 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가 프레스 부분이 이렇게 자동차 디스크가 여기 있고 브레이크 패드도 이런 식으로 층층층 이게 크기가 대중소겠죠. 이렇게 소에서 밀어가지고 강하게 이 브레이크 패드 역할을 뭐 4겹이든 5겹이든 2겹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다 디스크를 강하게 잡아줍니다. 뭐 ABS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에는 동그랗게 원형 홈을 파든지 뾰족뾰족하게 파든지 홈을 파줘갖고 프레스를 증가시켜 압력을 증가시켜 좀 제 기술 통로는 밴딩식으로 해서 대나무 매듭구조 좀 압력이 증폭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러한 형태의 프레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프레스를 압력을 누르는 힘을 유압이 들어오는 힘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 통로를 이런 식으로 유압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 개로 만들어 놓거나 이걸 회전 구조를 준다면 서로 길이가 회전 간격의 길이가 틀린 넓고 좁고 촘촘이래 해서 중폭 구조죠. 제 방식이 한 포인트에서 사용된다고 모든 통로 구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방식. 회사에서 적절한 개수를 정하셔서 이 통로를 통과하면 이것은 추가로 압축이 됩니까? 추가로 압축 방식이 됩니다. 이번 방식 유압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발을 자동차 브레이크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밟아주면 추가로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이렇게 층층층의 이것도 층층층의 구조를 통해서 압축을 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 브레이크 발판에 원형 홈이라든지 사각 홈이라든지 홈을 파주면 압력이 강하게 증폭이 됩니다. 그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모든 브레이크 페달에는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엑셀 페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산업기계 홈 파주는 기술이 이런 식으로 너무 네모나든 동그랗든 데에서 압력을 증폭시켜줘 프레스하는 힘이 가해진다면 증폭한다면 그것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수 침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페달 부분은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해야 되고 안쪽으로 조금 더 오목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길이를 눌러 놓으면 이 길이를 늘어난 만큼 강하게 프레스 됩니까? 이런 프레스 구조, 브레이크 페달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엑셀도 될 수 있겠죠. 적은 힘으로. 그러나 팍팍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엑셀 부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레스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통로를 통해서 압축을 해주는 방식이죠. 여러 개의 통로를 만들어서 이걸 압축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가 빈 공간이고 압축이 들어가서 추가로 압축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는 여기까지 꽉 안 채워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추가로 압축이 해준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단 이쪽으로 유압이 뭐 기름이 됐든 액상이 됐든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 통로 구조를 들어가야 되니까 강하게 프레스하는 효과를 나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오래 써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프레스 그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요.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시고 통로를 그렇죠. 여러 개의 통로를 뭐 2개나 3개나 4개는 회사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제품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유압 프레스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그 굴착기다 또 그러면 이제 굴착기다 이랬을 때 제 기술 방식에 들어갑니다. 차감기 같은 데 들어갈 때 민영 차감기 같은 거 들어갈 때는 모터 부분으로 전기 부분으로 구동을 했을 때는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이것이 전기선으로 들어갈 것을 다시 2개로 분개했다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구조도 들어갈 수도 있다. 약간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선은 좀 굵죠. 그다음에 모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모터로 작용합니다. 그럼 강하게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차감 구조에는 밴딩 형식의 이렇게 그리고 비단 매죽 구조가 중간에 차감 구조의 밴딩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부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같이 일체형이 더 좋겠죠. 실제로는 네모나게 들어가든지 원형으로 들어가든지 회사 마음이 맨 밑에 차감하는 부분은 구조물을 그렇죠. 약간 더 두텁게 만들어 놓거나 무게감을 있게 해야지 위에서 내리는 힘이 밑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두께와 길이는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감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든 굴착기에도 이것이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굴착기에는 이 차감기 구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굴착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질소를 이렇게 그 유압식으로 밀고 다시 질소 가스를 압축시켜서 팽창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저기 자동차 실린더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동차 폭발하는 식으로 수소 산소를 폭발시켜서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 차감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굴착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아마 넓은 땅을 갖다 판다든지 한 개가 아니라 자동차 폭발 방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렇죠. 유압식이 아닌 거죠. 유압식이 아니고 수소 산소다 그러면 그걸 폭발 방식으로 해서 그 차감기가 3개 달려있다, 4개 달려있다 함으로써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빵 때리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런 구조가 대중소, 크게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회전 모터에서 회전 모터다 그러면 제 방식에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 그런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결합이 모터 안에도 구리코일로 들어가며 그것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트윈 구조로 만드는 5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차감하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넓은 지역이 깨지죠. 이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가운데 거는 전력을 좀 더 많이 전력선을 두껍게 해가지고 모터를 강하게 회전시켜 가지고 좀 더 빠르게 그거는 좀 굵은 차감기가 들어가고 나머지 거는 좀 더 이렇게 좀 차감기가 사이즈가 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 차감기 이런 구조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기 모터로 돌리는 방식이 있고 수소하고 산소라든지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폭발을 해서 그것을 차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차감을 할 때 그 끝에 부분이 뭉툭해야 된다 그랬죠. 끝에 부분이 뭉툭한데 약간 그 뭐랄까 끝에 부분이 뭉툭한데 도끼날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도끼날처럼? 그럼 그것을 쪼개는 작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도끼날처럼 차감기 구조 끝이 도끼날처럼 하면 도끼가 나무 패듯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목적에 따라서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끝에가 꼭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없죠.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두텁기를 바랍니다만 구체적으로 끝에 부분이 이렇게 약간 두텁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래 써도 문제가 없죠. 그런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도끼날처럼 해가지고 패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방식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에 날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감기 이렇게 깨는 구조 그 부분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서 그것을 파쇄하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뭐 프레스하는 거 아닙니까? 프레스해서 그것을 쪼개거나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 차감기가 이렇게 차감하는 이렇게 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러 개일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것. 또는 기계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뭐 길이도 막 조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쪼갠다 아니면 뚫어준다 펀칭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펀칭 구조에도 이런 형식으로 전기 모터로 돌려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유압식과 질소가스를 합친식으로 해서 펀칭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펀칭 기계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알았겠죠? 프레스하고 찍어주는 이런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유압식도 있지만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산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유압식으로 또는 유압식과 질소가스를 합쳐갖고 펀칭할 수 있습니까? 펀칭 부분은 그러면 제 방식이다. 전기 드릴로 돌려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내거나 네모나게 잘라내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 하나의 회전축이 아니라 여러 개 회전축을 동원해서 동시에 뭐 구멍을 갖다 이런 철판에 뚫는다고 합시다.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10개가 와서 동시에 10개 찍어버리면 네, 그렇죠.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유압식이 됐든 유압식도 미니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요. 유압식이 이렇게 다 또 이렇게 회전축으로 돌려가지고 드릴로 해갖고 확 파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유압식으로 넣고 펀칭을 하든지 펀칭을 하는 방식이 됐든 그 방식은 여러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감할 때도 펀칭할 때도 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펀칭해 버릴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펀칭이 가능합니다. 프레스 형태로 해서 찍어도 되지만은 각각이 드릴 형태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파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선만 연결하면 되죠. 전선만 연결해서 모터를 미니로 만들어 놓고 각각의 미니 모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펀칭을 하거나 그래서 드릴로 뚫어버리거나 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런 공작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술 구조는 제 방식에 나옵니다. 또는 이런 프레스판에 펀칭 프레스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한꺼번에 6개를 갖다 뚫어버린다든 이런 식으로 가는 각각에 다 모터 뚫어놓고 회전 방식이 됐든 회전 드릴 방식이 됐든 유압식 펀칭 방식 유압식은 좀 그러니까 드릴 일종의 드릴이겠죠. 드릴 구조겠죠. 일종의 드릴 기계를 이런 식으로 회전 모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터를 작게 만들면 되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한 제 구조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한꺼번에 이제 철판 같은 거 동그랗게 뚫는다 했을 때 한꺼번에 팍팍팍 찍어버린다는 거죠. 유압식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 드릴식도 되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기 다 프로펠러를 가지고 다연장처럼 구멍을 넓게 해서 한꺼번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양수기 같은데 진공청소기에 응용될 수 있습니까? 진공청소기 산업용 청소기 두 개 프로펠러의 회전축 하나 두 개의 회전축의 프로펠러가 다 프로펠러에서 구멍 큰 거를 한다든지 그래서 밑에 이렇게 사각판이다 그러면 그렇게 산업용이다 그러면 그 밑에 구멍을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강력하게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개나 두 개죠. 그래서 10개로 배치해갖고 10개 구멍에서 동시에 빨아들이면 엄청나게 흡수가 잘 되게 그런 방식의 다 구멍이 있는 이런 진공청소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그 가정용 로봇에서도 이런 식으로 모터가 강력하면 모터하고 프로펠러가 강력하면 강력하게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여러 개로 둬도 됩니다. 그런 식의 가정용 청소 로봇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가정용 청소 로봇을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앞에 처리 측정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앞에 장애물을 회피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더를 쏴가지고 하는 방식 또는 뭐 적외선이다 뭐 이런 레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이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앞뒤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뒤로 움직여 주는데 모터가 앞뒤로 모터를 달아 가지고 바퀴 구동을 앞뒤로 움직여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동차도 앞뒤로 모터를 달아 가지고 뭐 앞에 전륜 구동, 후륜 구동을 같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모터를 달아서 방향만 그렇게 하든지 프로펠러를 달아서 드론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배도 그렇고요. 잠수함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위아래 좌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지장도 없는 직각으로 만들어 밑에 내려가는데 잠시는 내려가시지만 기체 그렇죠. 잠수함 구조나 또 비행기체 무리한 힘을 가해주니까 원형 구조로 하면 위아래로 잠들어 위에 거 가동시키면 밑으로 밑에 걸 가동시키면 위로 이렇게 이쪽 가동시키면 이쪽으로 이쪽 가동 이렇게 사방에 프로펠러가 형태가 되었던 연소 방식이 되고 연소 분사 방식이 됐든 압축 공기를 분사하는 방식이든 이런 방식은 사방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드론이 됐든 뭐 잠수함이 됐든 아니 뭐 비행체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맞아. 자동차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방식은 이렇게 좀 그냥 이런 직사각형이잖아요. 원형 방식으로 만들어서 밑에다 압축 공기를 쏘고 밑에다 프로펠러를 돌리고 앞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좌우로 옆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를 둔 그 자동차 보셨어요? 보셨죠? 바퀴로도 구동할 수 있고 바퀴로도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지면 위를 살짝 50cm나 지면 위를 10cm 정도만 띄어가지고 움직이는 식으로 만들면 도로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도 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할 때는 압축 공기를 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니까요. 다 압축 공기를 쏴서 압축 공기 방식과 프로펠러를 결합한 자동차. 지금은 이렇게 이런 자동차지만 동그란 형태로 하면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도로를 달려도 되고 이렇게 비행체가 잠깐 떠가지고 다니게 하는 그런 응용 버전도 있을 수 있다. 떠가지고 또 교통 혼잡할 때 그러나 그 항공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프로펠러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그렇죠. 압축 공기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압축 공기 방식을 응용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수직 이착 밑에다 매립을 해놓으면 되니까요. 수직 이착륙이 되고 위에다 프로펠러 둘 수도 있고 양 옆에다 두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는 이런 방식의 자동차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열차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배도 이렇게 옆에다가 프로펠러를 둬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 다 프로펠러 잠수함, 배, 드론, 비행체, 열차, 산업기계, 군사용 기계 이런 것들 프로펠러에 달아서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움직임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이렇게 전차 부분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퀴 형식이다. 바퀴로 움직이는 뭐 이렇게 장갑차다 그러면 옆에다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몇 개를 달아가 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까? 또는 옆에다가 연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연료 분사구를 둬가지고 추가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펠러가 됐든 연소 방식이 됐든
가능하다. 또는 바닥을 살짝 떠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폭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무기를 쏠 때 기존의 장약 부분에서 제가 산소 캡슐을 좀 넣는다 그랬죠. 산소 캡슐이나 거기 그렇죠. 수소 캡슐을 좀 넣어서 폭발 방식으로 폭발력을 조금 아주 미세하게 넣으면 되니까요. 심지어는 우라늄 분말도 조금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 사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장약 방식이 아니라 전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쏘는 다연장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기를 통해서 그것을 뭐 이렇게 용수철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방식이 됐든 간에 전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쏠 수 있다. 압축 공기로도 쏠 수 있어요. 압축 공기 방식으로 일단 여러 군데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공기를 압축시켜서 압축 공기로 펑 쏠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유탄 발사기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또는 장약 발사까지 장약으로 하는 것까지 동시에 같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전기 방식으로 쏘든 용수철 뭐 이렇게 다중 용수철 있잖아요. 다중 용수철 구조로 하든지 전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렇죠. 수소가스, 수소산소를 폭발시켜 갖고 하든지 장약을 폭발시켜서 하든지 장약과 산소 캡슐, 뭐 산소 수소 캡슐에 갖고 사거리를 늘린다 이런 방식으로 다연장포처럼 유탄 발사기를 여러 개 구멍 있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다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거니까요.